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리비안 전기차 랠리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도 쓸어담을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6,900명이고요. 우리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수익 내시고 제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리비안 랠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로 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우리가 사야 되는 시점과 관련주를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내일 당장 2차 전지를 사야지가 아니라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시점, 거의 최저점 구간을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비안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향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당연히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매출 빵원, 그러니까 매출 빵원이라는 거는 자동차를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없는 이 리비안 전기차가 시총 현재 3위고요. 버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뉴욕 증시의 리비안의 주가는 15% 급등한 172달러에 마감을 했고 공모가 78달러에 나스닥에 상장한 리비안은 첫날부터 주가 3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앞질러 나갔습니다. 얘네들은 차를 만드는 애들이고 리비안은 만들었지만 아직 팔지 않은 앤데 리비안이 돌파했다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거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일 급등세를 만들었고요. 시가총액이 약 1,467억 달러로 어,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돌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정말 천정부지로 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67달러, 1,467억 달러라고 한다면은 원화 가치로 따지자면은 사실상 뭐 이거를 우리가 뭐 100%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약 한 173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3조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주일도 채 안 된 테슬라와 일본 도요타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3위 자리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 2009년 등등 뭐 어쩌고 해가지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대략 2조에서 3조 가량을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2의 테슬라로 기대감을 만들었고 한 해에 15만 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빵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1위가 테슬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1위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그 다음에 리비안이다. 상장하자마자 3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 비아디, 다임러, GM, 루시드 모터스, 포드. 포드는 뭐 진작에 루시드한테 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신규 상장주가 좀 말도 안 되는 순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비아는 설립 1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전기차 출고 실적이 150여 대에 불과해 실적만으로는 신생 회사와 다름이 없다. 12년 동안 거의 뭐 한 게 없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매출은 제로, 아직 인도된 게 없다라는 부분이고 손실 규모는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에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당연히 적자가 심하겠죠. 하지만 기대감이 있고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 테슬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들이 또 다른 전기차 개척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나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월가에서는 전기차라는 단어만 연관되면 바로 시장이 과열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게 상승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1,170억, 170조, 18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급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비안의 급등세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고 있냐 한다면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부자 증세입니다. 민주당에서 뭘 이번에 하기로 했냐면은 부자 증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금을 걷냐라고 한다면은 미실현 자본 이득세를 걷자라는 거예요. 미실현 자본 이득세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식을 사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이거 인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샀어. 근데 안 팔았어. 안 팔고 홀딩 중이야. 홀딩 중인데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수익 중이야. 그러면은 아직 안 팔았으니까 세금 낼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세요예요. 안 팔았지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세요. 그게 바로 부자 증세라는 거죠. 정말 사실상 이거는 좀 멘탈이 좀 붕괴가 되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뭐예요? 부자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증세란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10만 원만 벌어도 세금 내세요가 아니라 내가 매년 1,000억 이상을 벌고 있어야 되고 자산이 1조 이상 있는 사람들만이에요.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부자 증세를 때린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업의 자사주라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모두가 엮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슈퍼 부자 증세안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부자 증세안은 부자, 고소득자, 기업에 대해 세금을 낮춰준 지난 40년 동안의 세금 정책에서 벗어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아까 얘기했죠? 주식을 들고 있는데 수익이야. 그러면은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예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아까 말씀드린 기준 상에서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수익 중이면 무조건 세금 매긴다는 뜻이고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5조 달러 정도인데 5조 달러면 아시겠지만 5천조 정도죠. 이 가운데 3조 달러는 미실현 자본이익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조 달러 정도는 투자 상품,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증세는 3조 달러에 대한 과세로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억만장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최소 20% 세율을 적용한다고 추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대표적으로 재산이 연초 2천억 달러에서 연말 2,500억 달러로 늘어날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자산 규모로 보자면은 한 200조에서 한 300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봤을 때 약 얼마? 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조, 6조 정도는 세금을 내라. 세금을 5조, 6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증세 법안을 발의를 하면은 다른 국가들도 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조가 아니죠. 5천억, 5조씩 50조구나. 50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 부자증세가 발효가 되면은 다른 국가들도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사실상 돈이 많거나 좀 성장한 기업에 대한 오너한테 세금을 좀 걷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300조 정도가 있으면 얼마? 그 중에서 한 60조에서 70조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뭐를 팔지도 않았는데 들고만 있는데 돈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 안 느껴?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심한 것 같고 우리 조금만 우리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억만장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습니다. 누구랑? 공화당이랑. 그래서 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를 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 일부분 양보를 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10년간 3조 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그러니까 거의 얼마냐면은 10년 동안 3,600조 거의 4,000조. 4,000조면은 1년에 400조씩 부자들한테 1년에 400조씩 세금을 걷는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조 달러 수준이면 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2,200조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율해 3,250억 달러를 더 걷는 계획이 포함이 됐고요. 각종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무조건 내라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법인세율을 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투자 수익의 3.8%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해서 2,500억 달러를 더 걷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고요. 연간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자의 5%, 2,500만 달러 이상자에게는 추가로 3% 누진세율을 적용해 2,300억 달러를 또 거둘 것이라고 밝혔고요. 숨은 세월을 포착하기 위해 국세청 인력과 시스템을 싹 돌려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봤는데 이 세금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좀 후퇴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시키는 안도 마련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마련했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부자 증세가 들어가면은 누가 제일 손해 본다고 했습니까? 아까 기사에 나왔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를 하기로 했냐라고 한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나는 솔직히 부자긴 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내려면 전 주식 팔아야 됩니다. 그럼 대주주인데 내가 주식 팔까요? 물어본 거야. 나는 부자 증세하면 돈 낼 돈이 없으니까 주식 팔겠습니다. 그 대신에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팔라 그러면은 팔고 팔지 말라 그러면은 안 팔게요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 투표로 25조 원어치 테슬라 지분 매각을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10% 매각에 대해 트위터 투표가 가결이 됐습니다. 머스크가 지분 10%를 팔지 말기를 트위터 팔로워들이 물어봤습니다. 팔까요 말까요를 물어봤는데 약 진행된 투표에 약 6,200만 플러들 중에 약 351만 명이 참여를 했고 찬성률이 57%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서 팔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 처분 여부를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묻겠다면서 미실현 이익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민주당의 억만장자 증세 정책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냐? 난 어디로부터든 현금 급여나 보너스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주식을 가졌을 뿐 개인적으로 세금 내려면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다. 나 돈 없으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은 주식 팔아서 낼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지분 10%의 가치는 약 210억 달러, 약 24조 원에 이른다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의 처분 여부를 트위터 팔로우 투표에 붙인 것은 머스크의 좀 돌발 행동이다, 좀 미친 짓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팔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자신 주식 처분을 놓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파는 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가 상승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막대한 현금을 손에 줄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욕도 안 먹는 거야. 니들이 팔라며. 아니 나는 팔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팔기 싫은데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너들이 팔라며.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걸 뭐 어쩌라는 거야라고 핑계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스톡옵션 2286만 주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할 처지기 때문에 팔아야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어요라고 해서 투표로는 팔기로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내가 팔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팔라고 했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테슬라 주가거든요. 고공행진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이루어지던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최근에 보시면 급락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급락이 왜 나왔냐?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팔기 시작하니까. 물론 사람들이 알아요. 대주주가 이 기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는 거다라는 생각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주가가 밀리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그럼 지분 10%다 팔았나요? 아니요, 다 안 팔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머스크가 트위터로 아까 지분 매각 결정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물량을 얼마나 팔았느냐? 아직도 머스크가 팔 테슬라 주식이 1,000만 주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았더라. 지금 승승장구하던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팔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을 잇따라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 1,000달러를 넘어선 천슬라의 입지가 한 달도 안 돼 위협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한테 978.6달러까지 하락해 시총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 반등이 나아졌다라는 거고, 주가 하락의 원인은 머스크의 지분 매도로 분석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팔았으니까 대주주, 그것도 오너가 팔았으니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렌터카 업체 허츠와의 계약, 올해 3분기 실적 호조 등을 발판으로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으나 트위터에 올려서 테슬라의 지분 1억 7천 50만 주 가운데 10%를 매각할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리면서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지분 판 것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다. 아까 부자 증세죠? 미실현 이익까지도 세금을 낸다는 말에 그럼 난 지금 주식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할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유 재산이 주식밖에 없어. 나 세금 내려면 지분 팔아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아니 너 지금 뭐 나라에 반발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앞으로 추가로 지분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 10%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한 6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쳤고요. 650만 주 플러스 얼마? 1,000만 주까지 더 팔아야 이제 지분 10% 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650만 주를 파는 동안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한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달러를 이 잠깐 깼다가 올라오고 깼다 올라오고 한 모습 보였는데, 그럼 지금 몇 프로 판 거예요? 1650달러 중에 1650만 주 중에 650만 주가 팔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3분의 1 정도 판 거고 3분의 2를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을 더 팔려면은 이거 밀린 것보다 더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처음 팔았으니까 더 임팩트 있게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1,000만 주를 더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전 여기서 더 하락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다? 바로 이 천슬라를 깨는 시점. 천슬라를 깨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간 한 910달러까지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사야 되냐? 바로 2차 전지를 사는 시점.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일론 머스크가 안 팔면 좋겠지만 1,000만 주를 더 팔 수 있다라는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주를 팔고 한 910달러를 저점으로 해서 우리는 2차 전지를 사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엔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거는 테슬라 주가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우상향 나와주고요. 테슬라가 빠지면은 사실상 2차 전지가 크게 못 올라가요.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얼마? 910달러가 저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구간이 바로 좀 2차 전지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2차 전지가 좀 어느 정도 눌릴 만한 이유가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국내고요. 이달에 사실상 한 개미가 2차 전지주를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11월 순매수 상위 종목 현황 보면은 전기차 ETF, SKI테크놀로지, 분리명 만드는 회사죠. 포스코, 호텔신라, LG화학인데 전기차에 가장 2차 전지 쪽에 제일 돈 많이 담아놨다라는 거죠.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약 3조 원을 가까이 매물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업종에서는 매수세를 대거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개미들이 어디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부분이고,
집중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ETF, 전기차 차이나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 5,60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전기차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 20개 종목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LG화학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순매수 2.2위, 5위에 해당하는 2,500억, 1,5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좀 무너지고 흔들리는 부분에서 뭐 수요라든가 미래 성장성이 좀 보장이 되는 2차 전지 업종으로 눈길을 돌려서 거기에 돈을 좀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세계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수요는 537 기가와트로 올해 대비 약 70% 가량 증가할 전망이고 전기차 EV 배터리 가파른 성장이 2차 전지 수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샀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뭐예요? 조정이 나올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도 하락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 2차 전지도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일론 머스크가 물량을 더 매도한다는 가정하에 1,000만 주를 더 팔아서 그러니까 지분 10%를 완벽하게 채워서 매도한다는 가정하에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이 910달러 근처까지 오는 시점이 우리는 2차 전지를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테슬라가 빠지고 나서 올라갈 만한 뭐 기대감이 있을까요?라고 하겠는데 최근에 우리가 돈나무 누나라고 하죠. 캐시우드라고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고요.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우리 이 캐시우드 대표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장기 호황 테슬라 5년 새 성장 가능하다. 지금 잠깐 눌리는 거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보면은 성장주 투자자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창립자 캐시우드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장기 호황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기타 전기차 스타트업 경쟁자 등장해도 테슬라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경쟁 협체가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배터리가 3년, 4년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 성장한다. 특히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에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5년 이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 20%, 25%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앞전에서 그럼 테슬라 어디까지 갈까요? 3,000달러까지 가겠다. 3,000달러면 뭐예요? 지금부터 3배입니다. 지금이 1,000달러잖아요. 3,000달러면 지금부터 3배 간다라고 캐시우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5년 정도는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캐시우드가 설명을 했다. 그럼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가 성장한다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테슬라가 뭐 한다고 했죠? LFP 배터리를 선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LFP 배터리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언제 테슬라가 한 1,000달러를 일단은 깨고 최저점 910달러 근처까지 온다고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CATL이죠. 2차 전지 특히 LFP 배터리 1위 기업입니다. CATL이 한국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현대차에 배터리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인 중국 CATL이 현대자동차에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해 한국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 해외 지사를 한국에 설립을 했고요. 상당히 뜻깊습니다. 그거를 현대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미 중국 매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이 대한민국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우리는 눌림목을 좀 더 기다렸다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LFP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대장주가 파워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인테크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사실상 아모그린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넷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하락함과 동시에 같이 더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테슬라가 1000달러를 깨고 910달러 근처까지 왔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FP로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가 천만 주를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하고 나서 저점이 찍혔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요, 뭐 당장 안 찍는 거 또는 당장 뭐 어느 구간이 맥점인지 알겠는데, 저는요 당일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을 무료로 매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기대감이 있을 만한 이슈, 뉴스, 시황 이거 무료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 테마주랑 그다음에 강의랑 뭐 매매법 이것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 또는 갤럭시가 있다면은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에 들어가서 뭐라고 검색을 하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이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극비 분석이 이게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뭐 강의 자료랑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당일 추천주가 이렇게 매일 올라옵니다. 이미 19일 추천주 제가 올려놨죠.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오늘도 어제도 매일매일 추천주를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제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추천해서 오늘 찍으세요 했던 게 YJ 게임즈예요. 오늘 10% 이상 당일 급등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 충분한 상승이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얼마? 6%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전날 수익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날은요? 그 전날에 MK전자 이것도 8% 이상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11월, 19일 추천주도 좀 기대를 해봐라 말씀드리는 거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승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승률 80%였고요. 뭐 15%, 23%, 22%, 29%, 44% 등등 괜찮은 수익을 10월도 냈으니까 11월 종목도 매일매일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니까요. 들어와서 그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 넘어가면은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것만 확인해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용어 분석이라든가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 용어 정리 다 무료로 정말 많은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딴 거 안 바랍니다. 저희 김동성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로 꼭다운로드 받아서 모든 자료들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